안녕하세요, 토부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제, 그제 차트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진짜 숨도 안 쉬고 계속 빠졌습니다. 82,000달러 위에 있던 게 며칠 만에 66,00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반등다운 반등 한 번 없었고 그냥 절벽처럼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차트를 보면서 단순히 많이 빠졌다가 아니라 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떨어질만 해서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뭔가 일부러 공포를 조장하고 더 하락하게 만들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왜 떨어졌는지 진짜 봐야 할 게 뭔지 데이터를 하나씩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어제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닙니다. 작년 10월에 12만 6천 달러 찍은 다음부터 계속 흘러내렸고 지금은 고점 대비 45% 넘게 빠진 자리입니다. 5월만 봐도 한 달 내내 약세였습니다. 세 번째 월봉도 음봉으로 마감했고 5월 한 달 만에 4.4%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큰 흐름만 보면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마지막에 붙은 가속도 같은 거였습니다. 이건 그냥 약세장 흐름만으로 설명이 잘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의아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나스닥은 신고가였습니다. AI 관련 주식들을 끌고 기술주가 가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우는 동안 비트코인만 따로 빠졌습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고배율 나스닥이다, 위험자산이라고 같이 움직인다, 다들 이렇게 봤었는데, 그리고 저도 그렇게 봤고, 근데 이번엔 그 공식이 완전 깨졌습니다. 주식으로 돈이 가는 동안 비트코인에서만 돈이 빠진 겁니다. 이거 뒤에서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8천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하루 만에 12억 3천만 달러치가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롱. 오른다에 건 사람들, 그다음 저같이 오른다에 건 사람들이 다 터진 겁니다. 하루 전엔 청산의 92% 이상이 롱이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23까지. 그래서 극단적 공포 구간까지 떨어졌었고, 한마디로 다들 한쪽에 몰려 있다가 그대로 쓸려 나간 자리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같은 날 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거의 같은 타이밍에 악재 헤드라인이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전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먼저 세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마이크 세일러 비트코인 절대 안 판다던 회사가 스트래티지가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뉴스입니다. 둘째, 마운트 곡스 11년 전에 망한 그 거래소가 7억 3,900만 달러치, 대략적으로 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움직였다는 뉴스였고, 셋째로 트럼프 미디어가 2,650개, 약 2억 달러치 비트코인을 옮겼다는 뉴스였습니다. 이게 헤드라인만 보면 진짜 무서운 내용입니다. 큰 손들이 다 던질 것 같다. 이거 던지는 건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셀러가 판 비트코인은 몇 개였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32개였습니다. 32개. 금액으로 250만 달러 정도고 80만 개 넘게 가진 회사가 그 중에 32개만을 판 겁니다. 사실상 이거 정말 그 큰 기업의 푼돈 같은 겁니다. 하지만 헤드라인은 세일러가 팔았다로 도배됐습니다. 마운트 곡스도 그렇습니다. 7억 달러치를 움직인 건 맞는데 그 코인들을 거래소로 안 갔습니다. 새 지갑으로 옮겼을 뿐이고 아직 팔리진 않았습니다. 분석 업체에서 크립토컨트도 과거에도 이런 이동은 곧바로 매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환 준비 절차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 쏟아진 매물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근데 공포는 최대치였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도된 악재들이 먼저 공포를 만들고 그 공포가 실제보다 더 큰 하락을 끌어냈다. 우연이라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그리고 다들 세일러랑 마운트 곡수를 쳐다보는 동안 정작 진짜 돈은 다른 데서 조용히 빠졌습니다. ETF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지난주에만 17억 달러 빠져나갔습니다. 그중 비트코인에서만 14억 달러.
최근 2주로 넓혀보면 ETF에서 빠진 자금으로 100억 달러 규모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이게 진짜 매물인 겁니다. 시선은 32개짜리 뉴스에 가 있는데 매물은 ETF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대비가 제일 무섭습니다. 시장은 이미 롱이 잔뜩 몰려서 레버리지가 꽉 차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포 헤드라인이 불을 붙이니까 가격이 한 번에 밀리기 시작했고, 그럼 손절, 청산 가격의 다음 포지션들이 강제로 팔려나갔습니다. 그 강제 매도가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그게 또 다음 청산을 부르고, 이에 청산 폭포에서 스탑 헌팅까지도 발생했습니다. 받아주는 손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터지면 차트가 그냥 절벽처럼 빠집니다. 어제 그 수직 낙하가 딱 이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트코인에서 이런 거는 진짜 수없이 당해봤는데 손절을 잘 잡아놨다 싶었는데도 거기 딱 찍고 반등하고,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차트랑 수급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변수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위험 회피로 돌아섰습니다. 직접 방아쇠라기보단 배경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무시는 못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난 2월 미국 이란 충돌 땐 비트코인은 6만 대까지 떨궜습니다. 평소엔 배경인데 한번 터지면 진짜 폭탄입니다. 규제 쪽도 그렇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가상자산 규제를 정리해줄 법안이 자꾸 미뤄지고 있고, 악재라기보단 와야 할 호재가 안 오는 상황인 겁니다. 이 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터지면 항상 방향이 바뀐다 정도로 머리 한쪽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자리 파동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락 3파일 수도 있고 하락 3-3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파일 수도 있습니다. 저거다 이거다 하고 목 박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느낌은 한 방향으로 길게 밀어붙이는 그런 임펄스 성격의 하락처럼도 보입니다. 만약 이게 그 긴 하락의 끝자락이라면 여기서 한번 되돌림은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파동은 어디까지나 제 해석이고 그대로 믿지 마시고 바로 다음에 볼 수급 데이터랑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수급 포지션을 한번 봤습니다.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미결제 약정 시장에 깔린 레버리지 총량이 5월 초 42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까지 줄었습니다. 6개월 최저 레버리지가 한바탕 청소된 겁니다. 그리고 펀딩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펀딩비 마이너스는 숏친 사람들이 롱한테 수수료를 낸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은 숏이 더 많은 숏 과밀 상태입니다. 제가 앞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했던 그 느낌, 수급으로 보면 시장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게 숫자로도 보입니다. 숏이 과하게 몰려 있으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그 숏들이 강제로 청산되면서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걸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펀딩비 마이너스에 숏이 잔뜩 쌓인 자리는 몇 주 안에 격하게 위로 튀면서 숏을 청산시킨 전례가 꽤 있습니다. 가까운 예가 지난 2월 이란 충돌로 6만 대까지 빠지고 펀딩비가 마이너스 6%까지 갔을 때 돌아보면 거기가 국소 바닥이었습니다. 지금이란 운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숏 스퀴즈를 연료는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단 연료가 있다고 무조건 불이 붙는 건 아닙니다. 이건 바로 결론에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두 갈래로 봅니다. 첫 번째 갈래, 여기서 숏 스퀴즈가 터지면 반등, 숏이 쌓여 있으니까 한 번에 올리기 시작하면 빠르게 튈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이 6월 3일인데 위에는 72,000달러까지가 숏이 대량으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는 만약 이런 자리에서까지 반등이 안 나온다면 저는 6만 달러 아래까지 빠르게 생각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둘 다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둘째 갈래로 볼 때 6만 아래로 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역설적이기도 한데 가격이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RSI는 그만큼 안 내려간다면 주봉에서, 제가 항상 말했던 주봉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더 빠지는데 정작 하락하는 힘은 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순 과매도보다 훨씬 의미가 큽니다. 특히 주봉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6만 아래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큰 바닥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자리를 공포의 자리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길게 얘기했는데 5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여기까지 빠지는 건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둘, 세일러 32개, 그 마운트 국수의 11년 전 물량 같은 상징적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실제 매물보다 공포가 더 커졌고 그게 청산을 부르는 가속 하락을 만들었다. 셋, 정작 진짜 매물은 ETF에서 조용히 빠지고 있었다. 넷, 지금은 숏이 과밀하게 쌓인 자리라 반등 연료는 깔려 있다. 단, 반등 없으면 6만 아래 거기선 주봉 다이버전스를 봐야 한다. 다섯, 전쟁이나 규제가 터지면 이 그림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베팅하기보단 양쪽 다 열어두고 짧게 보면서 방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무리하게 잡는 것보다 한 박자 쉬는 게 나중에 보면 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하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